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 요청했는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소급 적용하면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강제 출당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을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고 사과는 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나오면 거리를 두는 모습이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30%인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로 반등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내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에 정작 당내에서는 같은 날 탈당했던 친윤 핵심 인사를 복당시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 특보 출신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예. 장천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에 막말 파문이 불거져서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엇박자 행보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도 넓혀야 될 끼고 보수 강성 지지층도 살펴야 하니까 엇박자 행보도 나오고 이래 셈법도 복잡하겠다, 그치야?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중도 외연 확장의 물꼬를 틀으면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지만 단숨에 입장을 뒤집을 경우에는 보수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등을 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존은 지지층 표심을,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은 중도층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샤이 보수 표심을 각각 잡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 다음 뉴스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영남과 호남 사이 경남 하동 화계장터에서 광주, 대구 출신 청년들을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날까지 영남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화계장터를 거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영남, 호남, 지방 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달구벌 대구, 빛골 광주 옛 지명을 들어서 영호남 화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민의 정부가 생각나게 하는 국민 주권 정부를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제시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순천 지역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예. 다음은 참여정부라고 불렸는데 차기 정부의 상징은 국민 주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 주권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제.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호 의원은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사실 탈당 당시에 민주당 입당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는데요. 이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태산인데 남의 뒤나 캐고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 시에는 정치 보복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행보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지지율 조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도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국 지표조사 즉 MBS가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 오르고 김문수 후보는 2% 정도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8일 여론조사 당시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 도중이라서 가상 3자 대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각각 81%, 55%로 가장 높았고요. 또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56%로 가장 높았지요. 중도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 18%, 이준석 후보 지지율 10%를 기록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또 계속 지지 의향을 묻자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82%,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87%,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8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은 83%고요.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1%로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그러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거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전망한 응답이 68%, 김문수 후보의 당선 전망은 19%로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57%,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권 교체 인식은 진보층에서 83%, 중도층에서는 67%였고요.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 인식이 62%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전국 지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27.6%였고요.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란 전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입장이 없다는 거지. 법원 자체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형 주점 접대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사진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찰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유형 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유형주점을 방문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지만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란 재판 전체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부산 뉴스인데요. 부산의 한 지역 아동센터가 소비기한을 넘긴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 관할 지방자치체가 점검한 결과 유제품의 소비기한이 2달가량 지나거나
간식 일부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지자체는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상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외에도 해당 센터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횡령과 같은 의혹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장이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그 지자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아동 학대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안 그래도 이제 더워져서 음식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째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에서 식자재를 이래 소홀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수사 제대로 해주시고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 식자재 관리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자 자갈치일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